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투주식 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5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말마다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주말마다 그 주에 있었던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중에 제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몇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 소개하는 종목들은 여러분께 매수 추천하거나 또는 매수 유도하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관 외국인 수급 봐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 기준이. 하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는 기관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관 외국인 수급을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 부분을 무시하는 분도 계시지만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보면서 다각적으로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면 더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기관 외국인들의 개인 투자자에 비하면 기관 외국인들은 월등한 정보력 또 수준 높은 분석력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수급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면, 수급 동향을 파악을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주차, 5월 첫째 주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오늘 이번 주에 5월 둘째 주에는 어떻게 흘렀는지 수급 동향도 함께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서울 반도체였습니다. 서울 반도체. 일단 서울 반도체 이번 주 수급을 좀 볼까요? 기관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좀 약간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누적적으로 순매수 해줬고요. 또 외국인은 월요일과 금요일 이탈을 했지만 화수목 들어오면서 누적적으로는 플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수급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 차트 흐름을 보면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가 5월 그때죠? 5월 8일이니까요. 이때까지 일봉 차트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릴 때 이 2만 원대 부근 그리고 이런 가격대를 잘 지지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역시 뭐 살짝 이탈은 하긴 했지만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시 갭 상승해주면서 그 가격대를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21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평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평선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이평선도 지금 21선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굉장히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2만원대 가격대 또는 뭐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뭐 19,500원에서 19,500원대에서 그리고 2만원대 부분 잘 지지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렸던 종목이 그때 현대그린푸드였죠. 네, 현대그린푸드. 현대그린푸드 수급을 좀 보면 기관은 월화수목 뭐 금요일날 살짝 이탈했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수급 들어와 줬습니다. 많은 수급이 들어와줬는데 반대로 외국인은 5일 연속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한쪽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 보시고요. 그리고 차트 흐름도 같이 보셔야겠죠. 이번 주에 차트 흐름을 좀 보면 그때 한번 제가 이때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예, 말씀드리고 종가가 고점을 갱신하고 내려와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 있었던 이후로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고 살짝 눌림목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 그래서 금요일은 또 고점, 단기 고점 갱신하면서 종가도 갱신한 거네요. 단기 종가도 11,300원으로. 그죠? 갱신하면서 목요일날 같은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흐름 좋아요. 흐름 좋고 하지만 이 흐름이 계속 이어갈지는 이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뉴스 또 재료 그런 부분 그죠? 그런 부분도 보시고 일봉사 차트 흐름 같이 한번 중첩해서 같이 보시면서 흐름을 보신다면 공부하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500원대 또 1,750원 이런 가격대가 중요한 지지 가격대로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또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 상승할지 지지받고 올라갈지 이탈을 할지 이탈한다면 어디까지 빠질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추적 관찰하시면서 꼭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급 동향과 함께요.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렸던 종목이 한솔홈데코였죠. 한솔홈데코 금요일날 이때 올라간 이후로 월요일날부터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한 이후로 3일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 기관 수급 월요일 제외하고 또 괜찮은 흐름 들어오면서 많은 수급이 들어왔죠. 기관도. 반면에 외국인은
월요일, 화요일 좀 크게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와서 지금 누적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수급 빠지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과 비슷하게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대로 외국인 수급은 이탈하는 모습 같이 보시고 차트 흐름 그리고 뉴스와 재료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2200원대 잘 지지를 해주기를 좀 희망하는데 이 가격대가 지지 저항대로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요. 여기서 이탈한다면 뭐 2000원대라든지 1850원 이런 가격대도 보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급적인 부분과 또 뉴스 또 재료 같이 잘 보셔야겠죠. 흐름 관찰하시면서 꼭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더 지지를 받아준다면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 강하게 단기 고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단소름 됐고 재료나 테마도 괜찮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월 둘째 주, 5월 2주차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여러분께 소개할 종목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J 제일제당입니다. 먼저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 기관 5일 연속 이번 주 내내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화요일 제외하고 계속 4일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괜찮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봉을 좀 보면 일봉을 좀 볼게요. 일봉을 좀 멀리 봤을 때 최근에 역사상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했죠. 5월 13일 날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죠? 일봉상 지금 멀리 봐도 이날 최근에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부분 알 수 있겠죠? CJ 제일제당은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아시는 회사 CJ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또 종합식품업체입니다. 식품사업, 설탕이라든지 밀가루, 식용유, 조미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또 동물 사료라든지 바이오 사업도 또 물류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과 CJ 시푸드의 최대 주주가 이 CJ 제일제당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 곡물값이 계속 오른다는 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올라왔었고 곡물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 영향이 이제 이런 밥상 물가 부담도 계속 된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와 있죠.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그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HMM 주가 보셨죠? 최근에 5만원 터치한 거 해상 운임빈도 또 상승하고 있어요. 곡물 가격도 상승하고 해상 운임비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제품을 만드는 곡물 이런 원자재로 제품을 만드는 이런 제품 회사들 원가 비용이 상승하겠죠. 당연히 원가 비용이 상승한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이 상승이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곡물값이 오르면서 더하기 최근에 또 해상 운임비도 상승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원가 비용이 증가하고 그렇다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면 결국 매출액에 또 증대하는데 이어진다. 이런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CJ 제일제당을 가져왔어요. 뉴스에도 나오지만 CJ 제일제당이 최근에 올해 초에 인상했다는 부분도 나오죠. 그죠? 이런 가격대 만들어내는 제품을 원가가 올라가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하기 해상 운임도 상승하고 그것 때문에 원가 비용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제품 가격도 올릴 수 있고 실제 올린다면 매출액이 또 증대가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식품 제조회사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특히 CJ 제일제당은 역사상 신고가를 목요일날 터치를 하고 좀 내려왔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뉴스도 함께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곡물 가격이 계속 인상이 지속된다면 또 그런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런 역사상 신고가를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45만원이나 43만원 가격대 이런 가격대를 한번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곡물 가격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겠죠. 그런 흐름이 이어갈지 우리가 학습용으로 또 재료도 보고 이런 수급도 같이 보면서 주가 흐름을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대상입니다.
대상도 지금 수급을 좀 먼저 볼게요. 기관 수급 5일 연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그 수요일과 금요일 제외하고는 월, 화, 목 들어왔는데 이번 주 누적적으로는 결국 플러스죠. 기관 외국인 수급 이번 주에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이 종목 일봉을 좀 길게 보면 중요한 가격대, 지지 저항대가 보이실 겁니다. 3만원대거든요. 이런 3만원대 부근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터치를 하고 있고 추가는 돌파했고 지금 눌림목 상황인 거죠. 3만원대를 5월 13일 날 돌파를 하면서 종가를 3만원 돌파해서 마감했고 금요일날 살짝 빠졌지만 그 부근대 3만원 아래쪽 빠졌지만 그 부근대를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회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역시 종합식품사업 또 이런 소재사업을 하는 식품 전문 업체입니다. 청정원 브랜드 중심으로 이런 뭐 김치 같은 장류, 된장, 김치, 농수산식품 이런 것들을 건강식품까지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CJ 제일제당 말씀드릴 때처럼 지금 곡물 가격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곡물 가격 오르면서 또 해상 운임비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원가 비용도 올라가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매출이 또 향상될 수 있다. 그런 부분 주가가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움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뉴스와 그리고 이런 수급 그리고 주가 흐름 다 같이 접목해서 보신다면 역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종목 같은데요. 하나투어 이제 여행업 관련된 종목인데 수급을 좀 볼게요. 기관 수급 5일 연속 들어왔죠.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월화 들어왔고 수목금 나갔는데 월화에 들어온 수급이 많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결국 플러스가 됐죠. 기관 외국인 수급 좋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좋았고 주가 흐름도 지금 눌림목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어떤 전문가들도 지금 여행업 증가할 수 있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좀 많이 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일단 하나투어가 이런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해외 여행 상품을 내놨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또 이 몰디브인가요? 네, 몰디브 쪽에는 뭐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여행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상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여행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올라가는 모습. 계속 올라갈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미 선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선반영돼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가격대 단기 고점이 71,500원 되어 있죠. 이 가격대를 뚫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여기를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여기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좀 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접종 계속 이어오면서 여행이 재개될 것이다. 여행업이 다시 또 화랑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기대감에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100%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 하나투어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번 주 수급은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 괜찮은 흐름을 이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좀 하나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투어는 이런 뭐 자체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적이 어쨌든 여행업이 작년 2020년도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도 아직 우리나라 여행업은 좋진 않아요. 여행 회사들이 굉장히 좀 허리를 꽉 졸라매고 있는 모습인데 5월 10일 날 뉴스입니다. 하나투어가 본사 사옥을 매각한다. 뭐 지금 경영이 좀 힘드니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하고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주가 흐름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리고 이런 수급도 같이 보면서 이 흐름을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SL입니다. SL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관 수급 굉장히 5일 연속 좋았고요. 외국인 수급도 목요일 금요일 나갔지만 이번 주 월화수 들어왔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또 누적적으로는 플러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이번 주에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일봉상 차트의 흐름이
지금 올라간 이유로 1월 달에 올라간 이유는 이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 중에 특히 전조등, 램프 있죠. 램프랑 그리고 샤시 부품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현대차와 애플카 이슈 때문에 같이 부품사로서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좀 빠졌지만 61선 부근 잘 지지해주면서 다중바닥 만들고 올라왔다. 뭐 61선 지지했다기보다는 저는 22,500원 부근 그런 지지하는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고 다중바닥을 만들고 현재 올라왔다. 단기적으로도 단기적인 고점도 돌파라고 그 부근 금요일날 잘 지지를 받았다까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탈을 한다면 좀 더 내려와서 아래쪽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 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 그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먹고 또 내려올지까지도 흐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자동차 업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일단 차량 공급이 차질을 받고 있다라는 뉴스도 좀 나왔었고 공장도 단기간 또 중단하고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전문가가 분석했던 걸 보니까 SL이라는 회사는 이 미국 법인 그리고 본사 중심으로 이익이 발생을 하고 또 핵심 차종 현대나 기아차 핵심 차종의 공급이 주로 되기 때문에 차질이 되는 것이 어떤 제한적이다. 그죠? 그만큼 이 SL이라는 회사의 매출이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또 올해 이제 기아의 조지아 공장 생산량이 또 계속 늘어날 것이고 4월부터 투싼이 만들어지고 6월부터는 픽업 트럭도 또 만들어진다. 시차 공급이 계속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SL은 미국 법인도 역시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또 증대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도 또 올라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아셔야 될 거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참고해야 될 것 같죠. 어쨌든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그리고 이런 차트 흐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뉴스들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최근에 현대차에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즉 8조 원 정도를 5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당연히 현대기아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수혜주도 또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금요일 날은 대원화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긴 했던 모습을 좀 봤고요. 역시 SL도 그런 관련된 부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도 한번 참고해 두시고 SL도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흐름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지를 이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27,000원대 가격대를 잘 지지해 주는지를 먼저 보고 여기를 지지해 준다면 단기 고점 3만원대를 라운드 피겨를 돌파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둘째 주, 5월 2주차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4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흐름을 지켜보면서 꼭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